오늘은 9월에 가기 딱 좋은 해외여행지 5곳을 소개해줄게. 선선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떠나면 최고의 여행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슬로베니아 블레드 호수. 우와, 빨리 알려줘요. 가장 먼저 소개해줄 곳은 블레드 섬. 블레드 호수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이야. 전통 목재 보트 플래트나를 타고 섬으로 건너가서 소원을 빌 수 있는 교회종을 올려보는 게 필수 코스야. 호수 한가운데 섬이라니. 완전 동화 속 주인공 같겠어요. 그 다음 소개해줄 곳은 블레드 섬. 호수 절벽 위에 우뚝 서 있는 중세섬이야. 9월이면 붉게 물든 단풍과 푸른 호수가 어우러져서 전망이 정말 장관이야. 성 안에는 작은 박물관과 레스토랑도 있어. 세상에서 제일 멋진 풍경 보면서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오소이니차 트레일. 호수 주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하이킹 코스야. 3, 40분 정도 오르면 블레드 호수 위에 섬과 성이 한눈에 보이는 인생샷 명소가 나온다고. 숨 좀 차도 무조건 가야겠어요. 인생샷 예약 완료? 그리고 보인즈 호수. 블레드 호수보다 훨씬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호수야. 9월엔 사람도 적고 트레킹하거나 조용히 보트 타기에 최고야. 진짜 자연 속에 퐁당 빠지는 느낌이겠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곳은 빈트가르 협곡. 빙하가 만든 깊은 협곡을 따라 나무 데크 길이 쭉 이어져 있어. 에메랄드빛 강물과 폭포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 9월엔 시원하고 청명해서 걷기에 딱이야. 물소리 들으면서 걷는 거 완전 힐링 그 자체일 것 같아요. 슬로베니아 블레드 호수 여행의 꿀팁과 주의사항. 9월은 날씨가 선선하지만 비 오는 날이 종종 있어서 얇은 우비나 접이식 우산은 꼭 챙겨야 해. 특히 트레킹할 때 갑자기 비가 오면 우비가 훨씬 편해. 우산 들고 뛰기 싫으니까 가볍고 귀여운 우비 하나 꼭 챙길래요. 플래트나 보트는 아침 일찍 타는 게 좋아. 낮에는 줄이 길어지고 바람 때문에 운항이 취소될 때도 있거든. 놓치기 싫으니까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일게요. 블레드 성은 계단과 언덕이 많아서 편한 운동화를 꼭 신어야 해. 특히 비 온 다음 날은 길이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해. 넘어지기 싫으니까 운동화 신고 조심조심 걸어야겠어요. 호숫가를 산책할 땐 간단한 간식이나 물을 챙기는 게 좋아. 근처에 마트나 카페가 멀어서 중간에 배고프면 난감할 수 있어. 배고프면 힘 못 쓰니까 주머니에 간식 숨겨놓을게요. 호수 위를 떠다닌 하루. 이제는 조용히 물가에 앉아 쉴 시간. 두 번째, 스페인 세비야. 우와, 빨리 알려줘요. 가장 먼저 소개해줄 곳은 스페인 광장. 세비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야. 초승달 모양의 거대한 광장에 타일로 장식된 벽화와 다리가 이어져 있어. 9월이면 햇살이 부드럽고 사람도 적당해서 산책하기 정말 좋아. 광장 한 바퀴 돌면 인생샷 100장은 기본이겠어요. 그 다음 소개해줄 곳은 세비야 대성당. 세계 최대 규모의 고딕 성당 중 하나야. 안에는 콜럼버스의 무덤도 있고 히랄다 탑에 오르면 세비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성당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본다니 완전 왕족된 느낌이에요. 다음은 알카사르. 이슬람과 기독교 양식이 섞인 왕궁으로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해. 정원 산책로가 정말 아름답고 9월은 선선해서 걷기에도 딱이야. 걸어다니면서 자동으로 우아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트리아나 지구. 세비야 특유의 감성이 살아있는 동네야. 도자기 공방, 플라멘코 바, 맛있는 타파스집들이 골목골목 숨어 있어서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설렌다고. 골목마다 새로운 보물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곳은 메트로폴 파라솔. 세타스데 세비야라고도 불리는 세계 최대의 목조 구조물이야. 9월 저녁이면 일몰과 함께 조명이 켜지는데 전망대에 올라가면 세비야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심장이 두근두근할 것 같아요. 스페인 세비야 여행의 꿀팁과 주의사항. 9월 세비야의 낮은 햇빛이 정말 강하니까 선크림이랑 모자는 꼭 챙겨야 해. 특히 햇빛이 강할 때는 선글라스도 있으면 훨씬 편해. 햇빛에 녹아버리기 싫으니까 선크림 잔뜩 바를래요. 스페인 광장이나 대성당은 입장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 특히 대성당은 미사 시간에는 일부 구역이 통제될 수도 있어. 헛걸음하면 너무 아쉬우니까 시간표 꼭 체크할게요. 구시가지 골목길은 돌바닥이라 미끄럽고 울퉁불퉁한 곳이 많아. 편한 운동화나 낮은 샌들을 신어야 발이 안 아파. 구두 신으면 울고 싶을 테니까 운동화 신고 신나게 걸을래요. 플라멘코 공연은 인기 있는 곳은 하루 전이라도 예약이 금방 마감돼. 좋은 자리에서 보려면 최소 이틀 전에는 예약하는 게 안전해. 맨 앞줄에서 플라멘코 보고 싶으니까 예약 미리미리 할게요. 현지 식당에서는 점심시간이 늦고 저녁 식사도 8시 이후가 기본이야. 너무 일찍 가면 문을 안 연 경우도 많으니까 시간 맞춰서 가야 해. 배고프다고 문 두드릴까봐 걱정이에요. 시간 딱 맞춰 갈게요. 햇살 아래 춤추듯 걸었던 하루. 이제는 골목길 그늘 아래서 천천히 쉴 시간. 세 번째, 스위스 루체른. 우와, 빨리 알려줘요. 가장 먼저 소개해줄 곳은 카펠교. 루체른을 대표하는 목조다리야. 14세기에 지어진 이 다리는 지붕 아래로 중세 그림들이 쭉 이어져 있어서 다리를 건너는 동안 마치 시간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 중세시대 속으로 순간이동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소개해줄 곳은 루체른 호수. 알프스 산맥이 둘러싸인 호수야. 유람선을 타고 여유롭게 둘러보거나 호숫가 산책을 하면 맑은 하늘과 반짝이는 물빛이 진짜 힐링이야. 산책만 해도 힐링이겠어요. 다음은 리기산.
산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리기산에는 루체른에서 기차를 타고 쉽게 갈 수 있어. 정상에 오르면 알프스와 루체른 호수가 한눈에 펼쳐지는 장관을 볼 수 있어. 360도 파노라마라니 카메라 용량 부족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리고 무제크 성벽. 루체른 구시가지 위를 따라 이어진 옛 성벽이야. 일부 탑은 올라갈 수 있는데 특히 9월엔 시원한 바람 맞으며 구시가지 전경을 내려다보기 딱 좋아. 탑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진짜 왕자님 된 기분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곳은 리하르트 바그너 박물관. 음악의 거장 바그너가 살던 저택이야. 루체른 호숫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전시도 감상하고 잔디밭에서 여유롭게 쉬기에도 최고야. 잔디밭에 앉아서 클래식 들으면 완전 낭만 터질 것 같아요. 스위스 루체른 여행의 꿀팁과 주의사항. 9월 루체른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얇은 니트나 가벼운 패딩을 챙겨야 해. 춥다고 덜덜 떨기 싫으니까 겉옷 꼭 챙길게요. 카펠교나 루체른 호수 주변은 사진 명소라 삼각대가 있으면 좋아. 특히 새벽이나 노을 타임에는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인생샷 건질 거니까 삼각대까지 챙겨야겠어요. 구시가지 골목길은 돌바닥이 많아서 낮은 운동화나 쿠션 좋은 신발을 신는 게 좋아. 슬리퍼나 굽 높은 신발은 다치기 쉽고 발도 금방 아플 수 있어. 발 아프면 못 걷잖아요. 운동화 신고 신나게 돌아다닐래요. 중세 도시를 따라 걸었다면 이제는 낭만 가득한 밭과 공간을 찾아 떠날 시간. 네 번째, 체코 프라하. 우와, 빨리 알려줘요. 가장 먼저 소개해줄 곳은 프라하 성.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성이야. 성 안에는 성 비투스 대성당, 왕궁, 골목길 황금소로까지 이어지는데 9월 선선한 바람 맞으며 천천히 걷기 딱이야. 왕궁 구경하다가 하루 다 갈 것 같아요. 그 다음 소개해줄 곳은 카를교. 14세기에 만들어진 고풍스러운 다리야. 다리 위에는 30개가 넘는 성인 조각상이 세워져 있고 새벽이나 해질녘에 가면 분위기가 진짜 끝내줘. 해질 때 카르교 걷는 거 인생 영화 찍는 거 아니에요? 다음은 구시가지 광장. 프라하의 심장이야. 천문 시계탑, 흰 성모교회, 그리고 광장 주변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 9월이면 야외 카페도 활짝 열려서 신나게 구경할 수 있어. 카페 테라스에서 광장 바라보면 그냥 힐링 끝일 것 같아요. 그리고 레논 벽,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벽이야. 전 세계 사람들이 메시지를 남기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벽인데 9월엔 햇살 아래 알록달록한 벽이 진짜 예뻐. 저도 낙서 하나 남기고 오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곳은 레트나 공원. 구시가지와 불타바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루프탑 같은 공원이야.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곳이라 맥주 한잔 들고 프라하 야경을 보는 재미가 있어. 도시 야경 보면서 피크닉이라니 완전 로망이에요. 체코 프라하 여행의 꿀팁과 주의사항. 9월 프라하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얇은 겉옷을 챙기는 게 좋아. 낮에는 햇빛이 따뜻하지만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질 수 있어. 추워서 덜덜 떨고 싶지 않으니까 얇은 재킷 꼭 챙길게요. 카를교는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가야 한적하게 구경할 수 있어. 낮에는 관광객이 몰려서 사진 찍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 사람 없는 다리에서 멋진 인생샷 찍을래요. 현지 식당에서는 팁이 거의 필수라서 10% 정도 준비하는 게 좋아. 영수증에 별도로 적혀있지 않으면 직접 테이블에 두고 나와야 해. 잊어버리면 민망할 테니까 팁도 미리 챙겨둘게요. 구시가지 골목은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캐리어 끌기는 힘들 수 있어. 백팩을 들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해. 캐리어 끌다가 팔 빠질까봐 백팩으로 가볍게 다닐래요. 동화 속을 거닐던 하루. 이제는 골목 끝 작은 테이블에서 여운을 마실 시간. 다섯 번째,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우와, 빨리 알려줘요. 가장 먼저 소개해줄 곳은 테이블 마운틴.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는 테이블 모양의 산이야. 정상에 오르면 케이프타운 시내와 바다, 그리고 거대한 하늘이 한눈에 펼쳐져. 9월은 봄이라 맑은 날이 많아서 특히 좋아. 구름 위에 떠있는 기분이면 그냥 말 다 했어요. 그 다음 소개해줄 곳은 빅토리아의 알프레드 워터프론트. 바다와 항구를 따라 펼쳐진 쇼핑과 레스토랑 거리야. 노을 질 때면 진짜 그림 같은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걷다가 그냥 행복해서 다리 풀릴 것 같아요. 다음은 클리프턴 비치. 케이프타운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 중 하나야. 하얀 모래와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9월 봄 햇살 아래서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누워있기 딱 좋아. 햇살 아래 모래에 누워있으면 그냥 모든 걱정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시그널 힐. 노을 명소로 유명한 작은 언덕이야. 해질 무렵 올라가면 바다와 도시가 붉게 물드는 장면을 볼 수 있어. 가끔은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도 구경할 수 있어. 패러글라이딩. 너무 떨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곳은 허머너스. 9월은 케이프타운 근교 허머너스에서 고래를 볼 수 있는 시즌이야. 바닷가 절벽 위 산책로를 걷다 보면 바다에서 점프하는 남방긴 수영 고래를 볼 수도 있어. 길 걷다가 고래랑 눈 마주치면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여행의 꿀팁과 주의사항. 9월 케이프타운은 봄이 시작돼서 날씨가 맑지만 바람이 강할 수 있어. 특히 테이블 마운틴은 바람 때문에 케이블카 운행이 취소될 때도 있어.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미리 운행 여부 꼭 확인할게요. 햇살이 강한 편이라 선크림과 선글라스는 필수야. 특히 해변이나 전망대에서는 자외선이 엄청 세게 느껴질 수 있어. 까맣게 타버리기 싫으니까 선크림 잔뜩 바를래요. 현지에서는 택시보다 우버 앱을 이용
이용하는 게 더 안전하고 편해. 길거리 택시는 요금이 비쌀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헤매기 싫으니까 우버만 부르고 다닐게요. 고래 관찰하러 허먼러스 가는 길은 왕복 2~3시간 걸리니까 출발 전에 간식이나 물을 준비하는 게 좋아. 특히 주유소나 편의점이 드문 지역이라 준비가 중요해. 고래 기다리면서 배고프면 힘 빠질 테니까 간식 꼭 챙길래요. 하늘과 바다를 품었던 하루. 이제는 입안 가득 여운을 채울 시간. 9월 추천 여행지 재미있게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필수?